부동산 시장에 아마 금리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게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금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간 이후 서울 5대 권역의 매매 수급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매매값, 전세값 모두 주춤한데 또 월세는 나 혼자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시장에서 둔촌주공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이 아파트는 언제 다 지어질지, 분양은 실제로 언제 끝나서 언제 입주가 되는 건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둔촌주공 사업이요. 지난주에 사업비 대출 상환할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조합장이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상가 분쟁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조합원이 5,900명, 6,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에서의 갈등이 상당히 여러 종류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내부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가하고 기존 그 전체 아파트 조합하고 분쟁이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이 조합 및 상가 대표기구 통합상가위원회가 지난해 새로 출범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이 사업 자체가 워낙에 10년 이상 추진된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2012년도에 상가의 조합만 별도로 이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건물사업관리업체 PM한테 이 재건축 사업을 상가가 독립기구를 만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통합상가위원회라고 해서 아파트 조합과 상가의 전체 대표기구가 2012년도에 상가 대표기구와 PM사가 맺었던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2012년도에 맺었던 계약에서는 무상 지분율을 이 상가의 조합원한테 190%까지 이제 보장을 했던 건데요. 이 상가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한 상가 소유주당 하나의 상가를 무상 지분율만큼 높인 면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기본적인 재건축에서의 관례인데, 그렇죠. 요즘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간혹 아파트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상가 하나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상가의 소유주 안에서도 의견의 다툼이 있는 거고요. 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아파트와 함께 통합하는 통합상가위원회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즉 2012년도에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가의 조합원도 있는 것 같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이 생긴 가운데 12년도에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계약을 한 이 PM 회사는 현재 상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의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상가 동의 2동에 대한 분양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전체 85개 동 중에 2개의 리스크가 있는 것은 적지 않은 리스크라고 보고, 시공단 입장에서는 이 내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통계를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권리 구조가 좀 복잡한데 재건축 전에 둔촌주공 상가가 309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상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등록한 사람이 상가 수보다 많은 530명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에 상가 지분을 쪼개서 사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권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복잡한데 대단지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된다. 공급이 막힌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둔촌주공은 조합원이 6,000가구니까요. 그 6,000가구가 지금 원래는 내년에는 입주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을 거의 5,000가구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한 임대 분양도 임대 주택도 1,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약을 기다리던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서울의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년째 청약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합산한 규모는 12,000가구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서울의 1년간 분양하는 물량이 거의 4분의 1 또는 거의 넘어섰기
넘어서기도 하는 정도로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지연의 문제, 그리고 조합원들의 임대차 계약 갱신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금리 올린 이후에 서울 지역의 매매 전세 시장은 거래가 상당히 위축됐다, 이런 통계도 있네요. 네, 실제로 지금 가격 하락폭이 높아지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매매 수급 지수 역시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조치가 있죠. 이 조치로 인해서 내년 5월 전에 매도하겠다라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세 대출조차도 더 이상 받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전세 가격도 약간 하락하고 매매 수요는 더욱더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상 여파가 여러 가지 호재도 흡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대전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대구와 대전의 경우에는 과거 같은 규제 해제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매주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대전은 약간 등락은 있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가 딱히 나타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다른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즉 2020년 1월 매매가보다 더 아래 가격에서 실거래가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도 전라남도, 광주, 전북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오르고 있다, 계속. 이 용산이나 반포 일대, 노른자위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게 대세 하락의 시작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사실 올해 거시경제가 워낙에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큰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폭과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거죠. 이 추세가 좀 안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워낙 급격하게 6개월 사이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세의 추세 전환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영향일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부터 하반기 연말까지를 보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요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매물은 당분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월세는 올라간다, 결국은 수급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세 월세화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대출이 지금 몇 년째 증가를 했었는데, 만기가 오게 되면 전세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너무나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의 이자율과 전월세 전환율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역전돼 있는 상태로 월세가 차라리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래서 월세 가격은 야금야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올라가는 추세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세는 반면에 완전 전세로 가려면 임차인들이 대출 부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전세 고가 행렬은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세 가격 하락하는 지역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는 당연히 더욱더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보면 5월달 기준으로 월세 거래가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5%로 전세 40% 대비해서 월세가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당분간은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는 사람이 월세 살던 사람을 밀어내고, 여기에서 좀 더 비싼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저렴한 월세를 살던 사람을 밀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전월세 난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확실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월세 비중이 전체 아파트에서 늘어나게 되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를 전세로 줄 때에는 날짜를 맞춰서 계속 세를 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 오히려 전체 임대차 공급 물량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지만 월세 가격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의 임대료 부담을 못 이기고 점차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같은 이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주거비 부담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